깊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최준 선생 세계화 추진위원회 남인수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사업 소개를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 기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최준 선생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와 뜻을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태권도 국제 협력단 이백수 단장님과 최준 선생 정신 세계화 추진위원회와의 MOU 체결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준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경주 최고자의 문중 마지막을 정리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400년을 육군 지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또 만석 이상 재산을 늘리지 마라. 또 흉년에는 절대 없는 사람들 땅을 사지 말고 그 사람이 없고 살도록 도와줘라. 네 번째는 손님을 후하게 대지 마라. 다섯 번째는 백리 안에 사방팔방 백리 안에 굶어주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또 마지막에는 시집온 며느리는 구매 옷을 입혀서 시종과 같이 보이게 하라. 그 숭고한 정신의 육훈을 400년 동안 이어온 가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은 하기 쉬워요. 그 400년 동안 그 육훈을 지키면서 그 재산이라 하는 것은 늘리면 늘릴수록 욕심을 내는 것이 재벌들의 그 생각하는 성리예요. 다 그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99승을 가진 사람이 100승을 탐을낸다. 예. 그 예를 들어서 99승을 가진 분이 마음 정리를 50승을 내 걸로 하고 49승을 베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유가 생깁니까? 그 한 승이 모자라서 자기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돈은 소중하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욕심을 내고, 그런데 최준 가문, 경주 최씨의 가문은 이것은 400년 동안 욕심 없이 그러한 가문을 지켜온 경주 최씨들의 가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기 자신의 가문들 자랑을 얼마든지 많이 해요. 그러나 남의 성에 남의 가문을 정말 마음으로 닿아서 정말 그런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은 그 깊이를 생각을 제대로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깊이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주 최고자의 우리 그 명문 가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속에 그 박수를 담아서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준 선생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준 선생은 마지막 경주 최부자의 400년 이어오던 재산을 정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 정리를 어느 시기에 했느냐?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시대에서 일본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일본 호적이에요. 물론 한국 족보지만 일본 나라에서 그 일본 문화예요. 그 당시에는 명석이를 하더라도 일본 공부를 해야만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순사도 일본 문화, 면석이도 일본 문화, 모든 게 일본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해방이 우리 국민들 힘으로, 우리 나라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공부를 할 때 나라 걱정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엄청 미국에서 노력을 하면서도 미국 정부를 보고, 그 당시 2차 대전 때 미국 정부에서는 40기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경고를 한 겁니다. 미국도 안전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편안하냐. 그 소리를 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코두섭을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정도로 대설자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돼서 진주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만 공격에, 일본 공격으로 인해서 진주만에 수천 명의 해군들이 수장됐습니다. 수장. 그 관광지로서 지금 그건 복수세요. 그렇게 수장이 됐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알아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하면은 들어주게 되고, 또 한국은 독립이 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자익우익이 아닙니까? 자익우익에 그 당시에는 자익이 무슨하게 70%였어요. 70%. 이 30%를 가지고 우익에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 자유 대한민국을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준 것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입니다. 8월 15일. 우리가 이 역사를 꼭 기억을 하시고 알아야 됩니다. 8월 15일 건국일을 했던데, 건국하기 전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잖아요. 3년 동안. 그 당시에 이 최준 선생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인재가 없다는 걸 느낀 겁니다. 인재가 없다. 대한민국 독립운동 자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보내준 사람 아닙니까? 100산무역상에 인해가지고 그 백산무역상의 이름이 안희재 선생 홈이라고, 그 무역상회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그 무역상회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보내는 거죠. 거기에 아니면 최준 선생은 큰일 납니다. 전부 눈을 끼고 독립자금 보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최준 선생은 그 당시에 인재가 필요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전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국을 딱 하고 인재를, 나라를 세우는데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전부 일본 문화에서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수사까지도 일본 수사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한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쓰는 모습을 최준 선생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대한민국 이 건국 나라의 인재를 빨리 유통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세운 것이 청구대학, 대구대학을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다 정리해서 그것이 오늘날 영남대학을 만들어서 창업주가 지금 영남대학이거든요. 영남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영남대학 창업주는 지금 여러분들 이걸 꼭 정치적인 논의를 바꾸기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영남대학을 가지고 싶어 가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최준 선생 보다가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 넘겨주는 것이 인재를 더 육성시키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재단을 넘겨줍니다. 삼성에 넘겨주어서 그 삼성에서는 그 재단을 넘겨받으면서 돈을 한 푼도 요구를 안 하니까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최준 선생은. 그 당시 재산 넘겨줄 때는 다 돈을 얼마 줄 수도 있고 한 거거든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고 인재만 더 열심히 길러달라. 당신은 넘겨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넘겨준 것이 오늘날 영남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영남대학이 아주 삼성 이병철 회장의 안 좋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 있어서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대학이 박정희 대통령 손에 넘어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손에 넘어가서 오늘날 정수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정수재단입니다. 재단인데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또 나쁘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맡아가 더 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안 잡수셨겠나 싶어요. 그래서 영남대학이 오늘까지 저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최준 선생님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의 정신이 그야말로 이 하늘 밑에 전 세계에 이러한 정신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의 최준 선생님이라는 역사적인 사람 인재가 있었다 하는 걸 이걸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분께도 큰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 최준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못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던 세상이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은 그 가난 속에 애들이 죽어가고 치료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936년도 평균 수명이 36세였어요.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없고 병에 걸리면 복부리 걸려도 죽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평균 36년도 그 집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36세였어요. 평균 수명이 36년도에. 이런 것을 저는 이 최준 선생의 철학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묘소에도 가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최준 선생의 묘소에 보면은 나는 명가의 부잣집이니까 묘소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가보면은 두레습도 하나 없는 초라한 묘지. 다만 이 비석 하나가 참공 비석 하나 딱 써진 거 그것뿐이에요.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영문 400년 동안 이어오던 그 명가의 부잣집 그 묘소가 이렇게밖에 안 되겠느냐 하는 걸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묘소를 보고 내가 바로 느낀 게 바로 그랬어요. 역시 최준 선생님은 나를 감동시키고 있구나. 이걸 알면 다 감동이 돼요. 돌아가셨어도 그 묘지도 그 일반인들의 묘지처럼 똑같은 묘지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최준 선생이 이 지금 현재 텔레비를 보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학생들, 애들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론이 정말 그냥 있었겠느냐. 그 일을 나라도 대신해서 최준 선생님을 대신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저는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저 사람 주제 넓은 분이 많이 한다고
실속 없는 짓 많이 하고 살죠. 저. 보면 전 내가 하는 짓 실속 없이 살잖아요. 포항에 아는 사람도 다 잘 알았습니까? 저는 놀기 좋아하고 또 한량무 무용 춤 배우고 또 가야금 배우고 이런 문화를 저는 10여 년씩 다 배웠습니다. 다 배우고 놀기를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극기를 들고 서울에 오면서 나는 애국심을 나는 배우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청송의 노영경 교장 선생님은 우리 추진위원회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부부가 그 애국 활동을 하는 거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금자 씨나 박지수 목사님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김기록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주제넘은 짓을 좀 하고 살았습니다. 예. 이래서 제주 선생님의 그 마지막 지금은 텔레비를 보지 못하니까 그 어려운 전 세계 가난을 없앨 수 있는 그 계기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자기가 희망을 갖고자 하는 생각 중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능한 생각이고 이거는 가능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건 불가능이라고요. 그러면 가능한 생각이라 하는 게 뭐냐? 나는 이 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미흡한 자리지만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우리 세계 가난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회원이 되어서 제주 선생의 문화의 회원이 되어서 이걸 저와 함께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이 그럼 무엇이냐? 지금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제주 선생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과 같이 소통이 되는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들 보면은 대통령 하나 말 한마디에 국제그룹 같은 것도 죽여요. 말 한마디에. 대기업들 한진도 죽여요. 또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 막 죽여내요. 이게 정치고 대통령의 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 대통령들 겪고 온 현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말이죠. 내가 대한민국 정말 제주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멋진 사업을 한번 해야겠다. 내 사업, 내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정치 자금 안 받고 이 제주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기업들이 정치 자금 내지 말고 소득금 10%씩만 나를 봐서 제주 선생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10%잖아요. 소득금 10% 하면 100억 소득이 생기면 90억 쓰고 10억 내는 거예요. 10억 소득 생기면 1억 내는 거예요. 9억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3년간만 만약에 나는 못해요. 그러나 대통령은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3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소득금 10%씩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우리는 전 세계 아프리카의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제주 선생의 정신으로 이러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 세계 대기업들도 동참을 좀 해주시오. 이 말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호소한다면은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예.
이것을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오늘 이 행사가 적게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또 크게는 전 세계에 기초를 초석을 따져가는 가난을 없애는 초석을 따져가는 이 행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저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러면 최준 선생님에 대한 그 세 가지의 설명이 다 되었을 줄 알고 제가 뭐 수 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마음속에 들어가면 나를 알게 될 겁니다. 저 자신도 이 최준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가 배운 일이 많습니다. 정말 저희 스승이고 나를 어떤 데 무슨 일을 하려고 딱 생각하면 이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이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이 생각을 하면은 내가 못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내 개인적으로 창업을 2번밖에 안 한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대급 매출이면 200억 하고 싶고 1000억 하고 싶어요. 공장 전선해서 그 물량 더 따내고 욕심을 내면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최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말리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모르느냐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가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공장 정선을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최준 선생님에게 배워본 철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지만 큰 그림. 늘 이렇게 우리 남인수 총재님 뵈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작은 체구에서 저런 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키 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 키 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마 우리 남인수 총재님도 그 뜻이 곧 세계에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박수로서 우리 남인수 총재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